2024년 12월에 175건의 서울 상가 건물이 거래가 되었어요. 체감은 굉장히 불안기를 겪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이후에 매입한 건물들이 다 손실난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 이전에 매입한 분들은 손실이 없습니다. 이 현금 2, 30억 있던 사람들이 현금 2, 3억이 없어서 망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하빌딩의 이코치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건물주가 망한다? 건물주들이 줄줄이 망할 거다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제 댓글창에도 그런 댓글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강남 건물주들이 진짜 망할까요? 2023년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죠. 안 망했습니다. 물론 금리가 올라서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들이 줄줄이 파산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서울 상가 건물 계약 건수를 가져온 겁니다. 2024년 12월에 175건의 서울 상가 건물이 거래가 되었어요. 자, 2022년 9월부터 고금리가 시작이 되면서 거래량이 완전히 줄었죠. 자, 175건은요. 2020년 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2020년 초에는 저금리 시기였고 이때 또한 호황기였지만 코로나 특수 시장이 바로 직전인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쯤에는요. 거의 코로나 직전인 시장하고 거래량이 비슷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체감은 굉장히 불안기를 겪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다르게 거래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강남 건물주들이 아직까지 견고한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밸류업을 통해서 강남의 실거래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맵의 실거래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24년으로 맞춰놨습니다. 보시면 작년에 강남구에 상가 건물이 거래된 게 총 341건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하반기만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7월에서 12월까지 거래된 것만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최근 6개월 158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딱 9건이 손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평균적으로 한 18건 정도가 손실이 되었고 그러니까 331건에서 약 5% 정도만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5%의 손실로 인해서 강남 건물주들이 망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원래 나쁜 소식은 크게 퍼지고 좋은 소식은 적게 퍼지는 법이죠. 지금 그런 무성한 소문들은요, 그냥 이런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손실난 건물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제가 곧 보여드릴 건데 2022년 이후에 매입한 건물들이 다 손실난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 이전에 매입한 분들은 손실이 없습니다. 쌀 때 샀기 때문에 손실이 없고 2022년 고점 직전에 사신 분들은 다 손실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22년에 57억에 사서 24년에 52억 5천에 매각을 했습니다. 22년 7월에 760억에 매입해서 24년 11월에 659억에 손해를 보고 팔았죠. 22년 10월에 168억, 24년 11월에 165억에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22년에 26억 2천, 24년에 22억 6천, 21년 9월에 2254억, 2024년 8월에 2259억, 22년에 60억, 24년에 60억, 23년에 150억, 24년에 147억, 21년에 200억, 24년에 180억. 자, 보시면 21년에 사서 손해본 거는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22년 이후에 매입한 건물들은 다 손해를 본 겁니다. 이번에는요 6개월 동안 거래된 것 중에 매각된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18년에 54억에 샀고 24년에 340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자, 13년에 23억 5천에 샀고 24년에 120억, 자, 20년에 158억, 24년에 260억. 자, 이거는 과거에 거래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유했다가 파신 거죠. 자, 18년에 샀고 24년에 21년에 샀고 24년에 30억 차이. 자, 이것도 역시 과거에 팔린 이력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과거에 팔린 이력이 없고요. 20년에 88억에 사서 24년에 132억, 16년에 53억에 사서 25년에 105억. 요 24년에 105억은요. 개인으로 매입을 했다가 자, 취소를 하고 법인으로 바꿔서 다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찍힌 거예요. 자, 21년에 77억, 24년에 200억, 20년에 570억, 24년에 740억. 과거 이력 내역 없이 거래가 되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력 내역이 없는 거는 한 20,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팔리다가 팔린 겁니다. 자, 마찬가지고요.
19년에 54억, 24년에 90억. 과거 이력 내역 없고요. 21년에 44억, 24년에 74억. 자, 23년에 86억, 24년에 105억. 이거는 작년에 샀는데 약 2년 만에 거의 약 한 15% 정도 차익을 남겼어요. 어딘지 보니까 신사동이네요. 자, 신사동 같은 경우는 또 불황기 때도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 역시 과거 이력 내역 없이 67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2021년 이전에 매입해서 최근에 거래된 거는 다 차익을 남기고 매각을 했죠.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 매입하신 분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1년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5%, 약 18건 정도만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부 투자자들로 인해서 건물주들이 망한다라는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자료에도 보셨듯이 2021년 이전에 매입한 건물주들은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을 남기고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했죠. 사업은 장사를 하다가 운영을 못하면은요, 뭐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망할 수 있지만은 건물은 건물과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과 땅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물론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망하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이는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조금 보는 분들이지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월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한 10년 정도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년 후에 실차익을 못 보더라도 어쨌든 월세에서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투자를 해서 손해 본다는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 한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설령 2022년 이후에 강남 건물을 매입을 했더라도요, 강남 건물주들이 왜 아직 견고한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2022년 이후에 매입한 투자자들 중에서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한 사람은 제외할게요. 이 단타로 생각하고 투자한 사람들, 이분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이분들은 사실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티면 살아남고 못 버티면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강남 건물을 살 정도면은요, 재력가 분들이 투자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내 집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하신 분들이고, 강남 건물을 사려면 평균 100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강남 건물을 현금 2, 30억 정도 주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현금 2, 30억 있던 사람들이 현금 2, 3억이 없어서 망할까요? 예를 들어 강남 100억짜리 빌딩을 매입하는데 보통 평균 70%를 받습니다. 그러면 70%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70억의 대출을 받으면은요, 연간 이자가 약 한 2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세는 한 2천만 원 정도 받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연간 한 2억 4천을 받죠. 그렇게 됐을 때 한 달에 약 한 3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나옵니다. 자, 1년이면은 한 3,6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2년이면은 7,200만 원. 3년이면 한 1억, 한 5년이면은 1억 8천만 원 정도가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2, 30억 있던 사람들이 자, 2억이 없어서 5년을 못 버티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표현은 건물주가 망했다가 아니라 2022년 이후에 매입한 건물주들은 물렸다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 있으면 또 인플레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일단은 살 사람은 산다. 거래량이 2020년 초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판 사람은 결국 그 현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하냐.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으로 이미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 거죠. 그리고 사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은행에 넣어봤자 뭐 세금 내고 나면 이자 얼마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올인할 수가 없고 비트코인을 다 할 수가 없고 결국은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또 아파트는 실거주 위주로만 움직이고, 그러면 어디냐, 빌딩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돈 있는 분들은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운 거는 자영업자분들 또 저소득층 분들한테 많이 좀 어려움이 겪는 거고, 사실 자산가 재력가 분들한테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를 생각하고 투자기를 계속 엿보고 있죠. 건물주가 뭐 망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정말 그거는 2022년 이후에 고점에 사신 분들이 한해서 얘기하는 거고, 보다 정확한 표현은 2022년에 투자한 사람들이
물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아직 강남 건물주들 그리고 서울 전체 건물주들 95%는 아직 견제하다. 나머지 22년 이후에 투자한 5%만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